서울, 차가운 겨울밤. 청담동의 돌이 깔린 거리 위로 가녀린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상류층이 모여드는 가장 화려한 거리에서 가로등 불빛이 눈 위에 반사되며 마치 빛으로 그려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다. 고급 승용차들이 조용히 거리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최고급 레스토랑 앞에 하나둘 멈춰섰다. 그곳은 오직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이 발을 들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수많은 고급 레스토랑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곳. 라 비도르, 라 비도어.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선 웅장한 성처럼 보이는 이곳의 천장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바카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그 빛은 고전적인 예술 작품들 위로 반짝이며 영롱하게 퍼져나갔다. 칠흑처럼 검은 흑단 테이블은 광이 나서 그 위에 비치는 작은 빗줄기마저 또렷하게 반사될 정도였다. 이곳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 자체로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었다.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선 명품 수트, 화려한 드레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값비싼 액세서리를 갖춰야 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다. 테이블 위에서 은은히 빛나던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문을 넘었다. 그는 이탈리아산 맞춤 수트를 입지도 않았고 비싼 모피 코트도 걸치지 않았다.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시계 대신 아무런 장식도 없는 맨살이 드러나 있었다. 대신 그는 심플한 회색 후드티, 바렌 청바지, 그리고 이미 닳아 헤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그저 평온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바로 그 태연함이 오히려 주변 공기를 멈춘 듯한 정적을 만들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시선 속에는 존경이 아닌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아르마니 수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턱짓했다. 그의 눈빛엔 노골적인 멸시가 서려 있었다. 저 사람 누구야? 전혀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데. 옆에서 샤넬 가방을 어깨에 건 젊은 여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배달 직원이 길을 잘못 든 거 아니야. 너무 초라한데. 그러나 바로 그때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잠깐만. 혹시 손흥민 아니야? 공기가 단숨에 무거워졌다. 몇몇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광을 안겨준 축구 스타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는 매니저도, 경호원도, 그 어떤 스타의 위험도 없이 오롯이 혼자 이곳에 있었다. 그때 그를 바라보던 수많은 시선 중에서도 유독 더 깊은 경멸을 담고 있는 눈빛 하나가 있었다. 라 비도르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 미나였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희 레스토랑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하셨나요? 손흥민은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조명이 비춘 그의 눈은 마치 깊고 어두운 밤바다처럼 보였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급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빈자리가 있다면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미나는 테이블 예약 리스트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분명 알고 있었다. 창가 쪽에는 아직 예약되지 않은 최고의 자리가 남아 있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이피석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손흥민에게 그런 자리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대신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말이죠.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그리고 강조하며 말했다. 오늘은 매우 바쁜 날이라서 주방 쪽 구석 자리밖에 남아 있지 않네요. 괜찮으시면 거기로 안내해 드릴게요. 공기가 미묘하게 얼어붙었다. 몇몇 손님들은 이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변함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자리면 됩니다. 손흥민은 미나를 따라 조용히 레스토랑의 한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샹들리의 은은한 불빛도, 반짝이는 와인잔도, 수십억 원대의 거래를 둘러싼 가벼운 대화도 없는 곳이었다. 대신 주방에서 풍기는 강한 음식 냄새, 달그락거리는 기름 팬 소리, 그리고 바쁘게 주문을 외치는 주방 직원들의 목소리만 가득했다. 낡은 나무 의자가 줄지어 놓인 가운데 작은 테이블 하나가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었다. 앞쪽에 가지런히 놓인 새하얀 식탁보의 고급스러운 테이블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미나는 메뉴판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다. 그녀의 태도는 전혀 친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눈빛에는 어딘가 비꼬는 기색이 스쳐갔다. 여기 메뉴입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손흥민은 조용히 메뉴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한 줄 한 줄을 스쳐 지나갔다. 모든 요리가 최소 수십만 원을 호가했다. 미나는 팔짱을 낀 채 기다렸다. 그녀의 시선은 손흥민의 미세한 반응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태도 따위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했다. 와규 A5 스테이크 한 접시, 그리고 샤토 마구 와인 한 잔 주세요. 근처의 몇몇 손님들이 흘끗 그를 바라보았다. 몇몇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비싼 음식은 잘도 시키네. 나는 그냥 공짜 물 한 잔 마시러 온 줄 알았는데.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믿기 어려웠다. 자신이 일부러 무례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장 비싼 음식을 주문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몸을 살짝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괜찮겠어요? 이 요리는 40만 원이나 해요. 와인은 제외하고도요. 손흥민은 천천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주문대로 주세요. 미나는 이를 악물고 주방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약간의 당황, 불쾌한 반응, 혹은 작은 불평이라도. 하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메뉴 주문서를 던지듯 내밀었다. 주방장은 그 주문서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어느 테이블에서 주문한 거야? 19번 테이블. 주방 옆자리. 거기 앉은 사람이 이런 비싼 걸 시켰다고. 미나는 팔짱을 끼고 쏘아붙였다. 자기 위치도 모르는 사람이죠. 하지만 레스토랑의 저편에서 손흥민은 아무렇지 않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의 시선도, 웅성거리는 소리도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를 불편하게 하는 건 배고픔이 아니었다. 그를 목 막히게 하는 건 사람들의 태도였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춘천에서 살던 어린 시절, 낡은 축구화를 신고 훈련을 받으며 사람들의 편견과 싸워야 했던 기억. 가난하다는 이유로 얕잡아 보던 사람들. 미나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슬펐다. 얼마 후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미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는 접시를 조심스레 내려놓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힘을 주어 내려놓아 스테이크 소스가 접시 가장자리에 튀었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비꼬듯 말했다. 손흥민은 묵묵히 나이프와 포크를 집어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스테이크를 잘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미나는 팔짱을 낀 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건 그가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는 찡그리지도 않았고 불쾌해하지도 않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음식을 음미하며 식사를 계속했다. 그때 주변 사람들도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한 중년 여성이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저 사람. 그렇게 무례한 대접을 받아도 아무 반응도 안 하네? 남편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직원들도 가게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런데도 미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녀는 손흥민의 얼굴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건 오히려 더욱 불가사의한 평정심이었다. 미나는 다시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는 몸을 숙이며 조롱하듯 물었다. 음식은 어떠세요? 입맛에 맞으세요? 손흥민은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나이프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은 뒤 부드럽게 대답했다.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고작 네 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미나의 자존심을 강하게 후려치는 듯했다. 미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피어올랐다. 멀리서 레스토랑 매니저 김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점점 답답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온도나 주방에서 풍기는 강한 음식 냄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 마치 외부인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심리전과도 같았다. 손흥민은 여전히 평온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미나는 점점 더 긴장한 눈빛을 띄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저토록 침착할 수 있는 걸까? 미나는 한참 동안 조용히 서서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불만의 기색, 비난하는 눈초리, 혹은 최소한의 찡그린 표정이라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미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느낌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도발하기로 결심했다. 미나는 몸을 돌려 서빙 카운터로 향했다. 그녀는 메모장을 힘껏 낚아채더니 급히 몇 글자를 적고는 종이를 찢어 동료 직원에게 건넸다. 이 계산서를 19번 테이블로 당장 가져가. 젊은 직원이 계산서를 받아들고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손님이 아직 식사를 마치지 않았는데요.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 미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직원은 몇 초간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천천히 손흥민의 테이블로 걸어가 어색한 기색으로 계산서를 내려놓았다. 손흥민은 천천히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바라보았다.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전해진 계산서. 마치 당신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그는 계산서를 들어 올려 숫자들을 훑어보았다. 45만 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주변의 손님들도 점점 이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듯 속삭였다. 한 중년 여성은 눈살을 찌푸리며 남편에게 나직이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지? 아직 식사 중인 손님한테 계산서를 내놓다니.
남편은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미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쫓아내려는 속셈이지. 하지만 모두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손흥민의 반응이었다.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계산서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계산하겠습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기품이 깃들어 있었다. 직원은 순간 당황한 듯 머뭇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는 더 이상 손님과 눈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굴욕감을 느끼고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했다. 미나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겉으로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일부러 천천히 손흥민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도발적인 눈빛을 감추지 않은 채 아직도 계속 식사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변함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끝까지 즐기고 싶군요.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저희 규정상 알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을 끊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손님을 내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을 겁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간을 가르고 지나갔다. 주변의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그들의 시선이 점점 미나를 향해 불편하게 쏠리기 시작했다.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흥민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멀리서 김 매니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카운터를 벗어나 손흥민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손님,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마도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단지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 말에 김 매니저는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 상황이 오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저 레스토랑 직원들의 편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그는 조용히 미나를 돌아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미나, 할 말이 있습니까? 미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초의 침묵이 흐른 뒤 죄송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다. 손흥민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그저 가벼운 슬픔만이 스쳐 지나갔다. 괜찮습니다. 그는 답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냅킨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레스토랑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미나는 마지못해 사과했지만 그녀의 말은 허공에 떠돌 뿐이었다. 마치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말에 확신이 없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왜 사과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낡은 후드티와 바랜 운동화를 신고 들어온 한 사람이 이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사실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미나와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손흥민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멀리 떨어진 구석에서 김 매니저는 조용히 서 있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손흥민은 평온한 얼굴로 지갑을 꺼냈다. 하지만 그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꺼내는 대신 검은색 카드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금융과 비즈니스 업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만 가질 수 있는 희귀한 카드였다. 그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계산하겠습니다. 그 순간 미나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얼어붙었다. 다른 직원이 급히 다가와 카드를 받으려 했지만 김 매니저가 손을 뻗어 막았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손님. 사실은. 미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김 매니저가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그녀가 그 이유를 깨닫기도 전에 근처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다. 침묵을 깨는 목소리였다. 모르셨습니까?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저분이 이 레스토랑의 대주주입니다. 그 말은 마치 폭풍처럼 공간을 휩쓸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미나는 눈을 크게 뜬 채 한 발짝 물러섰다. 마치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것처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권력을 과시하려는 태도도 없었다. 오직 깊은 침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순간 미나는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떠올렸다. 경멸 어린 시선, 비꼬는 말투, 일부러 느린 서비스, 심지어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건넨 계산서까지. 그 모든 행동을 그녀는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에게 저질렀던 것이다. 말도 안 돼. 미나는 중얼거렸다. 그제야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연세 많은 여성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분께 그런 대접을 하다니. 정말 창피한 일이야. 그러자 젊은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죠. 그분이 주주가 아니었다 해도 이런 대우는 너무 심했어요. 김 매니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실수이며 직원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미나는 몸을 움찔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의 시선이 레스토랑을 천천히 훑었다. 왜 저는 단지 평범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합니까? 왜 저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테이블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저항할 힘조차 없는지. 그의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다. 일부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아마도 부끄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나도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앞치마 끝을 꽉 쥐었고 손톱이 천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김 매니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씨,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미나는 침을 삼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인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깨달았다.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전처럼 차가운 눈빛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당신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냅킨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천천히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공간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시선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이전처럼 가볍게 웃고 떠드는 사람도 없었다. 접시 위에서 부딪히는 나이프와 포크 소리마저 조심스럽고 조용해졌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앞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응시했지만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잘못했다. 그것은 단순히 손흥민이 레스토랑의 주요 주주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에 눈이 가려져 있었다. 만약 손흥민이 유명인이 아니라면, 그저 평범한 남자였다면,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까? 매니저 김이 그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오늘 밤 손흥민이 아니라 평범한 손님이었다면 어땠을까? 미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떠올렸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 자신이 손흥민에게 말했던 말투. 그리고 그를 곤란하게 만들며 느꼈던 그 쾌감까지. 그때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야말로 왜곡된 사고방식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미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하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공허한 자존심을 지키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 또 하나는 변화하는 것. 사람을 외모나 지위가 아니라 오직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러나 그녀는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언젠가 또 다른 손흥민 같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오늘을 기억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와의 연결. 이 이야기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닐 것이다. 어느 카페에서든 쇼핑몰에서든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 그들이 입은 옷,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누가 존중받아야 하는지, 누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들이 정장을 입든, 후드를 입든, 가죽 구두를 신든, 낡은 운동화를 신든 상관없이, 그렇다면 당신이 미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느 날 당신도 그녀처럼 자신의 편견과 마주해야 한다면 당신은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유지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언젠가 당신 자신도 편견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